부산 부동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부산일보 부동산 TV. 갈수록 호흡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살고 싶지만 아무나 살 수 없는 부산 최고의 랜드마크 해운대 LCT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그동안 탈도 많았죠, 그죠? 그런데 곧 준공을 앞두고 11월에 입주한다고 합니다. 입주 준비와 LCT 전반적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LCT는 부산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입니다. 분양 당시에 2,700만 원 넘어서 부산에서도 가장 비싼 아파트로 이제 불리기도 했는데요. 그 해운대 관광 리조트에 지어지고 있고요. 총 3개 동으로 지어질 겁니다. 아파트가 85층으로 2개 동, 882세대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101층으로 지어지는 랜드마크 타워는 레지던스가 561실, 그다음 롯데호텔에서 260실, 컨벤션 센터, 전망대 등이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 11월 달에 입주를 시작을 해서 내년 정도 되면은 그 최고의 아파트를 저희가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 부동산 시장이 썩 좋지 않은데요. 일부 보도에는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투자자들 이런 분들이 매물을 막 던지고 있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없는데도 팔리지 않는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 사실입니까? 글쎄요, 사실 여부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보여져요. 이게 가격대가 워낙 높았고 분양 당시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분양 시장에 살아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LCT의 미래 가치라든지 어떤 독점적인 희소성 이런 걸 보고 투자 관점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일부 계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이 계속 좋고 호황기로 간다고 하면 사실 이런 이야기들도 잘 들리지 않겠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소문으로 흘러나온다는 거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LCT가 그동안의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산 최고의 랜드마크 주거지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네. 입지적인 측면이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경쟁자가 없는데요. 근데 가격이 너무 높고 최근에 해운대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이 잘 안 되고 네. 이러면서 투자적 측면에서 매력이 좀 없다. 시장의 평가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사장님 돈 있다면 사시겠어요? 저는 살고 싶습니다. 진짜요? 네. 누구 입장인가가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투자 이야기를 하면 투자를 하는 분들의 가장 좋은 그 투자는 작은 비용을 들여서 고수익을 얻는 게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최고죠. 그렇죠. 근데 LCT는 사실은 저비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이 과연 투자 관점으로 LCT를 샀을 분들이 과연 있겠느냐? 저는 그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투자적인 관점에서 다른 그 대체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야기는 사실 조금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이게 높은 가격을 두고 구매를 하신 분들도 어느 정도는 투자적인 측면을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많은 비용을 들였음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반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또 다른 가치 측면에서 아마 투자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가격은 높지만 또 LCT가 가지고 있는 또 일반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가치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부산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희소성, 우리가 보지 못한 투자 가치들을 분명히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투자적인 매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죄송하지만 일반인들이 감히 논하기에는 한 단계 높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투자 가치를 분명히 보고 아마 구매를 하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LCT를 사시는 분들은 주로 명품 소비자처럼 현실적인 소비, 즉 보여주기 위한 소비, 독점적인 소비 이런 소비 성향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무래도 있겠죠. 예. 누구나 살 수 없는 나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유욕 같은 것도 또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LCT는 부산에서 가장 비싼 주택인데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파장들을 미쳤나요, 부산에?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이 제일 크겠죠. 부산에서도 거의 2천만 원, 3천만 원이 넘는 아파트가 만들어진다. 사실 우리가 강남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같은 나라인데도 딴 나라 부동산 시장 보는 느낌이 들었잖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부산에 있는 아파트들이 평균으로 한 2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지금 분양하는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들이 2천만 원 안팎에서 분양이 되고 있는데 강남 부동산 시장을 보면 같은 나라인데 3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이야기를 막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LCT가 어쨌든 당시에 2,700만 원이라는 가장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 분양가가 부산 지역에서의 어떤 매매가
그다음에 거래가의 어떤 한계치를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LCT가 없었을 때는 과연 우리 아파트 단지가 지금 1,500만 원, 2천만 원인데 상한선이 없었던 거죠.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근데 LCT가 2,700만 원이라는 기준을 딱 준 순간 이제 비교 대상이 생긴 거예요. LCT가 2,700만 원인데 우리는 1,000만 원이나 차이가 나야 돼.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그래서 분양 당시에만 봐도 마린시티라든지 센텀에 있는 아파트 고급 주상복합들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했던 게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가격을 좀 많이 열어줬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나중에 입주가 돼서 가격이 더 오른다. 매매가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 기준점이 돼서 또 가격이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LCT가 분양을 하면서 영향을 많이 줬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의 이제 심리적인 상향 저항선을 뚫어버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LCT가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정확하게 입주를 하고 가격이 형성이 된다면 제일 1차적으로는 아마 센텀 마린에 있는 고급 주상 복합 아파트들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오르고 나면 2차적으로 또 다른 아파트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거죠. 시장에서 일각에서는 분석하기를 마린시티나 센텀시티에 사시는 분들이 LCT로 입주 당시에 이사를 갈 거다.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마린시티나 센텀시티가 빠질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센텀시티나 마린시티에 있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산 전체 아파트 수요를 보면. 그리고 이미 그 지역에는 좋은 주거단지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저는 충분히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대체 수요자들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도 가격 유지를 잘 하고 있거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서 물론 마린시티나 센텀시티에 있는 고급 수요자들 일부께서 LCT로 넘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영향으로 가격이 떨어지거나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뭐 큰 사태가 벌어지거나 저는 그런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요층도 달라요. 그 금액적으로 뭐 한 1,000만 원 정도 이상 차이가 나면 가격이 과연 주택으로 그 한 10억 이상을 더 넣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수요층도 어느 정도 다를 거고요. 네. 물론 수요가 일부 겹친다 하더라도 대체 수요가 충분히 받쳐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부 부동산 사이트에서는 저 LCT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LCT가 누릴 수 있는 뷰라든지 어메니티라든지 커뮤니티적 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대체재들이 있다. 예를 들면 뭐 용호동의 W라든지 그다음 중동의 롯데캐슬 스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그게 과연 대체재가 될까요? 그 주택이라는 거는 일반 소비 제품이랑 다르게 그 단순히 그 상품의 성능이라든지 마감 수준만 따라 가지고 가격이 형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입지적인 부분이겠죠. 그 입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주택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과연 아까 말씀하신 비교 사례 단지들이 정말로 대체재가 될 수 있느냐? 근데 대체재라고 하기에는 또 가격 차이가 너무 난단 말이죠. 단순하게 대체할 수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다른 관점인 것 같고 거기에는 그 또 독점성이라는 거랑 희소성이라는 부분들이 또 분명히 들어있겠죠. 과연 저 해운대 앞바다를 내 집 마당처럼 쓸 수 있는 단지가 LCT를 없죠. 제외하고 더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그다음에 그 가격대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희소성을 가지고 들어가냐의 문제라고 보면 결국에는 이런 1% 부산의 최상위 계층들이 들어가는 주거단지는 대체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독점장이라고 봅니다. 이거. 네, 말씀을 듣고 보니 LCT가 부산 지역 다른 아파트들하고 경쟁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그렇죠. 합니다. LCT만의 특별한 이런 매력이 있을까요? 제가 뭐 LCT를 뭐 설계를 하거나 뭐 한 사람이 아니라서 뭐 정확하게 이 단지의 뭐 차별화되는 상품 특징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겠죠. 아파트 특히 뭐 주거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로 가격을 결정하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뭐 상품도 중요하고요, 입지도 중요해요. 근데 어느 정도 계층이 올라오고 최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우리 아파트에 누가 사는가가 중요하겠죠. 우리 아파트에 같이 사느냐 그리고 커뮤니티 부분인데 근데 결국에 LCT 정도 되면 나중에 LCT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재력으로 보나 부산에서의 어떤 사회적 위치로 보나 거의 최상위 계층분들만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디 사세요? 저 LCT 사는데요. 그 LCT에 산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나의 어떤 사회적 지위, 위치를 보여주는 아마 수단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린 독점성이라든지 희소성이 따라갈 수가 밖에 없다. 예전에 서울에 있는 한 강남의 아파트에서 아파트 게시판에 구원 광고가 붙었어요.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과 딸 혼사를 하고 싶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분들은 좋은 학교를 나오고 현재 직장이 뭔지 잘 몰라. 이 사람을 잘 모르니. 근데 우리 아파트에 산다는 거는 이미 그걸 포괄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라는 마인드가 머릿속에 들어있겠죠. 그래서 결국 그런 부분들의 측면에서 보면 이 고급 주거와 사는 사람들의 어떤 전체적인 사람 커뮤니티 이런 부분들이 다른 아파트들과 비교 불가한 차별화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LCT는 입지적 측면이나 커뮤니티적 측면이나 어메니티 측면에서 독보적이다 부산에서.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봐야겠죠. 지금까지 누구나 살고 싶지만 아무나 살 수 없는 해운대 LCT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네. 주제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